네, 안녕하세요. 이웃종교 스테이 개신교 스테이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개신교 스테이를 위해서 저희가 안동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 개신교 스테이 또 새로 참가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각자 자기 소개와 개신교 스테이에 참가하게 된 이유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그냥 이름 정도 하고. 네, 저는 연기하고 그림 그리는 박청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재밌게 많이 배우고 즐기다 가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의 막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20살이 됐다고. 와.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20살 박선영입니다. 무교지만 종교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개신교 스테이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팀을 항상 저희가 끝나면서 뭐 고요수계 외침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체험을 하면서 팀끼리 좀 뭔가 이렇게 좀 팀워크가 맞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팀을 먼저 정하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저번 게임을 한번 해봤지만은 확실히 게임에서 뭔가 돋보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영동님이라든지 우리 은총님이라든지 배움에 있어서 좀 더 뭔가 좀 디테일하게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아니면은 이렇게 주장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5명으로 나눠보는 게 어떨까? 어떨까? 괜찮나요? 좋아요. 아, 이 느낌 괜찮나요? 그럼 조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좋은지 그래. 안 좋은지 이 어떤지 팀이 좋은지 한번? 안 좋은지. 네. 영동님은? 저는 너무 완벽한 어벤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 잠깐 타임. 그렇게 팀킬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팀킬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뭔가 느낌이 영동님은 지금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 도의조장님은 저희 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은총님이 표정을 지금부터 아까부터 풀고 계시지 않았어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네네. 눈을 뜰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은총님도 이 팀이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가위가위보를 해서 한 분만 바꾸는 느낌으로 해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네, 한 명씩 가져오. 인정해 주시나요? 네, 저는 의견 따르겠습니다. 저는 미진님을 데리고 올게요. 그럼 영동님은 어떤 분을? 아무래도 여성분 한 분 데려갔으니까 네. 저희도 여성분을 한 분 데려가야 되지 않나. 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늘 그 뉴페이스 저 청현님을 그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유팀 되겠고 종교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신교 스테이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지순례를 도와주실 김태현 목사님과 홍승표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원래 작년부터 뵀었습니다. 개신교 스테이 때 한번 뵈가지고 우리 김태현 목사님께서 엄청 설명을 또 잘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좀 즐거웠던 기억, 많은 배움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인사하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개신교 스테이는 이렇게 답사 여행으로 시작하는데요. 원래 개신교가 말이 많거든요. 근데 좋은 말만 답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홍승표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 홍승표 목사고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국의 기독교와 관련된 역사 현장들을 많이 답사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들 같이 재밌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항상 구호를 외치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김태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쪽이 이웃, 종교, 다 같이 스테이, 출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웃! 종교! 스테이! 출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지순례를 하기 전에 저희가 그럼 왜 개신교 스테이를 위해서 저희가 저번에는 서울에서 했잖아요. 근데 안동을 온 이유가 있을까요? 안동에 우리가 왔는데요. 네네. 사실 안동은 우리 한반도의 중앙부의 내륙에 있는 곳이잖아요. 이 안동은
우리나라에서 선교가 가장 늦게 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당시의 공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 그 다음에 인천, 부산 지역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 기지를 만들었던 곳이고, 부산, 대구, 안동 이 순으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안동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가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하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곳에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시점이 1909년이거든요. 1885년에 개신교가 처음 한국에 왔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여기 오게 되는 거죠. 이곳에 이제 복음 개신교의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탐색해 보고자 안동을 출발점으로 삼게 됐습니다. 1909년에 개신교 대구에 있던 선교사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제 굉장히 개신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어요. 네네네. 선비들이. 1909년은 어떤 때예요? 일본에 의해서 이제 병탄당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이 선비들은 이제 유교라는 이 그 가치를 가지고 이제 500년을 지켜왔는데, 이제 이 일본으로 나라를 지킬 새로운 대안적인 어떤 정신이 또 필요하겠다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기독교 개신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조금씩 개신교에 대해서 다시 보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1909년이었다. 바로 그때 안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그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지인 지금 안동인데 여기는 어디죠? 저희가 여기가 도착한 여기는? 안동 장로교회입니다. 안동의 첫 교회. 첫 교회 자리고요. 우리 안동교회 맞은편에 보면은 네. 서점이 하나 있죠. 한국인 개종자 중에서 성경책이라든가 전도 책자를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매서인이라고 불렀어요. 매서인. 팔 매자에다가 책서자죠. 책을 파는 사람. 책을 파는데 심청전이나 홍길동전만 파는 게 아니고 마태전, 마가전 뭐 이런 복음서들을 같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김병우라는 매서인을 선교사들이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교 기지를 만드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은 기독서원이라는 서점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전도 책자도 팔고 여러 다른 서양의 다양한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쌓아놓고 책을 팔면서 조용하게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안동의 개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대구에서 올라온 매서인이 여기서 서점을 시작한 거죠. 그게 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네.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들어보는 건가요? 아니요. 네. 그 여기 건물에 대해서 바깥에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이 대석동에서 서점으로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작은 한옥을 사서 예배를 시작하다가 네. 점점 교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돼서 1937년에 바로 이 안동교회 첫 석조 예배당이 건립이 됩니다. 들어가는 문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양쪽으로 나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교 문화가 아주 강하던 지역이잖아요. 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예, 음양, 그 다음에 남녀 유별. 남자하고 여자, 남녀 칠세 동서. 같이 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이제 여자들도 오고 남자들도 오니까 이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지역사회에서 아직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 문을 양쪽으로 만듭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마도 그런 이 유교적인 이 지역 문화에 존중하고 그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문을 두 개로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겉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니까 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배당 실내를 보고 잠깐 우리 기도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네네. 따로 올라갈까요? 양쪽으로. 예, 남자 여자 한번 나눠서 올라가죠. 안녕, 잘 가요. 밝어. 네, 여기가 바로 안동교회 예배당 실내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성결교, 감리교 여러 그 타교파들이 안동 지역에 들어오거든요. 여긴 장로교밖에 없었는데 여러 다른 교파들이 들어올 때도 이렇게 밀어내거나 배타하지 않고 이렇게 다 품으면서 안동 지역의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관용했던 그런 전통이 있는 곳이 바로 안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웃종교 스테이를 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데요. 안동교회에서도 그런 전통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동교회가 이 지역의 최초의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예배당이 지금은 이제 현재는 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됐지만 그 전에는 뭐 형태가 좀 달랐었는지. 예, 지금 이렇게 서양식으로 석조 예배당을 짓기 전까지는 한옥 건물을 사서 한옥 건물을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한옥 건물이 너무 비좁잖아요. 그래서 결국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렇게 큰 건물을 20년대, 30년대 되면 이제 양식 예배당을 많이 짓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왔으니까 각자 저마다 지금 고민들이 많으시죠? 마음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과제들, 숙제들, 또 아픔들, 슬픔들 있을 텐데 오늘 잠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당을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전에 네. 이제 저희가 MZ 세대들과 예, 예. 함께하는 그 이웃종교 스테이잖아요. 예, 예.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좀 들어가는 예. 시간을 갖고 기도를 예. 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죠. 예. 네네네. 순서대로 한 번씩 간단하게.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실 분 간단하게. 있나요? 큰 고민은 아니지만 제가 요 근래 닥스훈트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좀 원룸이라 협소해서 그거에 대해서 키울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예. 약간 무릎팍도사에 나올 만한 고민인데. 너무 무릎팍도사 아무도 모르나? 저는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잡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에요. 혹시 N인가요? MBTI요? 제가 요거는 즉각적으로 처방전을 내릴 수 있겠네요. 머리맡에 성경책을 넣고 한 장만 읽어보세요. 바로 잠이 오실 겁니다. 책을 읽어라. 예, 책도 좋은데 성경책이 아주 직방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MZ 세대니까 네. 20대, 30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40, 50대 분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냥 콩쿨 입상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본인도 기도하고 주변에서도 같이. 저는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너무 초보여가지고 운전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하지만 이제 주위 환경을 보면 키우면 안 될 것 같다. 언제쯤 고양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제 반려견이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체리 오래 살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거는 기도할 수 맞아요. 있는 내용입니다. 저랑 같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라서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제 고민이나 원하시는 걸 같이 기도를 그냥 해드리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자란 저희 막내가 강아지거든요. 나이도 있고 유전병도 있어서 병원에 다니면서 몇 년 동안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꾸준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저랑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네. 제가 오래 살아야 이웃종교 스테이도 오래 하고 네. 많은 좋은 분들 만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예. 늘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들을 행복하게 오래오래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눴으니까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까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두 손 모으셔도 되고요. 고개 숙여도 되고 눈 감으셔도 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 이웃종교 스테이로 안동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만남에 모든 시간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각자 저마다의 고민과 마음의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더 나은 소망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나눈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억합니다. 각 청년들의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목사님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온 곳은 어디인가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곳은 안동에서 제일 오래된 병원입니다. 안동에서 제일 오래된 병원. 예, 성소병원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서양 의술이 도입된 것은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개신교 선교사들은 선교를 할 때 있어서 전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들한테 우리가 선하고 이로운 일을 한다라는 느낌, 이미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사업을 개신교 선교의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나 선교사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의사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역마다 이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로 선교사들이 가면서 그냥 목사만 가는 게 아니라 의사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9년에 여기 서점을 만들고 이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이 플래처라는 의사 선교사도 안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저 질문이 예,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선교사랑 의사가 한 팀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보통 뭐 복음 선교사라고 하는 건 교회를 짓고 전도하는 게 복음 선교사라고 하는데 학교를 짓고 교사를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교육 선교사라고 하고 병원을 짓고 의술을 베푸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하나의 장로교 교파 안에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던 초기 개신교의 선교 방식입니다. 교회, 학교, 병원. 개신교 선교 현장에 가면 항상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학교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가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등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곳이 금곡동인데요. 선교사들이 보통은 한 지역에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거주할 지역을 먼저 조성하거든요. 근데 안동은 독특하게 먼저 교회부터 세우고 1911년경에 이제 이 언덕 위에 땅을 매입을 합니다. 금곡동 언덕. 여기 되게 높죠? 네. 근데 조선시대 때 일반인들이 살기 좋아하는 땅은 산 아래쪽에 널찍한 평지를 좋아했어요. 대산 임수라고 들어보셨죠? 네. 산을 등지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땅은 어디였냐면은 언덕 위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마을과 도시가 다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를 좋아했고 특히 언덕 위가 땅값이 쌌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웰번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1911년에 땅을 매입하고 두 채의 집을 짓습니다. 요 일대에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들이 여러 채가 있었대요. 지금 여러분들 등 뒤에 보이는 이 건물 경안 역사관이라고 써 있는 이 건물이 일제강점기 때 선교사가 지은 선교사 주택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나의 자기들만의 생활 공간을 일반 시민들과 분리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스테이션이라 그래요. 하나의 선교 거점, 선교 지부 뭐 이런 개념으로 스테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스테이션의 구조는 일반인들 생활 공간과 분리돼서 좀 높은 지대에 이렇게 독립적 생활 공간을 꾸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교회와 병원과 학교가 이렇게 주변에 조성이 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 기금이나 이런 지원이 좀 부족했는지 못 짓다가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안동까지도 다 한국 전쟁의 피해를 입고 많은 시설이 전소되고 이제 한국 전쟁 직후에 이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시급한 거는 학교를 세우는 거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됐는데 이걸 재건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근데 안동에 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단피득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미국에 순회하면서 기금을 조성해 옵니다. 그래서 1954년도에 바로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던 금곡동 언덕 위를 선교사 저택 일부를 철거하고 이제 교사를 지으면서 안동에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사립 고등학교 교육 시설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경안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원래 선교사 주택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또 다른 선교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선교사 집도 있고 이제 선교사의 죽음의 자리가 또 있습니다. 네, 한번 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 선교사분들이 지내시다가 이제 별세 하신 분들의 이제 묘인 거잖아요. 그럼 이 지금 3개의 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낯선 게 네네. 학교 고등학교 교내잖아요. 그렇죠. 교내에 이렇게 묘가 있는 건 흔한 일은 아니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학교가 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 설립되기 전에 여기는 선교사들의 생활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삶의 자리였는데 선교사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풍토병에 걸려 죽거나 이렇게 가족들이 죽는 일이 생겼던 거죠. 서양인들은 멀리 묘를 안 쓰고 자기네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묘를 쓰는 그런 또 습관이 있다 보니까 거주지 인근에다가 묘를 쓰게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윈이라는 선교사는 인노절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복음 선교사로 와서 인노절 성경학원이라는 학교를 짓습니다. 전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 교육을 열심히 하셨던 그런 선교사였는데요. 1922년에 풍토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별세하십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 죽음을 맞고 이렇게 누워 계시고요. 이 윈 선교사 외에 여기 앤더슨하고 벨케리라는 두 묘가 있는데요. 이 두 묘는 아기들의 묘입니다. 앤더슨 선교사의 아들, 벨켈 선교사의 딸, 둘 다 1년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사직을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못해서 죽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이렇게 선교사들의 묘역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의 무덤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부귀영화나 출세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진리와 어떤 한국인들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자식들을 잃는 아픔도 감내하면서 선교 사역을 담당했다는 것, 한번 우리가 그분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숭고한가 또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다음 어디로 이동을 하면?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의 흔적을 봤는데 선교사들부터 기독교를 받아서 열심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한국인 지도자들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인 지도자분들을 만날 때 그 흔적을 보러 네. 가셨습니다. 그럼 이동. 가시죠.